수학 1등급 만들고 싶니? 지금부터 하루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해. 하루 1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7시간 정도.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매일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씩 수학만 한다. 그러면 네가 지금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1등급 올라갈 수 있어. 이번에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수학 공부하기 정말 힘들지? 그리고 시간도 진짜 많이 잡아먹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나는 수학 공부가 오히려 더 쉽고 시간도 덜 걸리는 공부라고 생각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그딴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 수포자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 이해해. 근데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그건 너니까 가능하다고. 근데 오늘 내 말을 듣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뀔 거야. 나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수많은 수포자들을 1등급으로 만들어 왔어. 수능, 모의고사는 당연하고 심지어 수리논술 같은 고난이도 시험까지. 오늘 내가 그 방법을 모두 알려줄게. 일단 오늘 내가 알려줄 건 수학 시험 대비법이야. 이건 수학 실력을 올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단기간에 수학 시험 자체의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너희의 지능을 올려주기보다는 수학 시험 성적을 올려주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방식은 극상위권 학생들보다는 수포자나 아니면 3, 4등급 정도에서 성적이 정체된 학생들한테 잘 맞는 방법이야. 아니면 수리논술 같이 상위권 학생들도 5, 60점대 받는 게 당연한 그런 고난이도 시험을 단시간에 준비를 시키는데 좋은 방법이기도 해.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미리 한 번씩 눌러줘. 보통들 수학을 외워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들 하잖아. 오늘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외워서도 시험 성적을 올릴 수 있어. 그 한계도 거의 없어. 이대로 하면 수능 수학 2등급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 나는 이 방법론을 추론 모듈 학습법이라고 불러. 이게 얼마나 유용하냐면 인천 송도에 포스코고라는 그런 유명한 자사고가 하나 있어. 거기에 반에서 10등 정도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방법으로 가르치고 나서부터 한 달 만에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급상승을 하면서 전교 2등까지 올라갔어. 또 수능에서 수학 3, 4등급 정도 나왔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한테 겨울방학 때 이 방법으로 기출문제집 딱 한 권을 풀려봤을 뿐인데 그 다음 모의고사부터 수능 때까지 항상 1등급이 나왔어. 수리논술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도 힘들어. 하나만 얘기하면 전년도 수능 수학이 5등급이었는데 10개월 딱 공부해서 연대를 수리논술로 들어간 학생도 있었어. 이쯤 말하면 엄청 궁금하지? 이게 수학 공부에 있어서 맞는 치트키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너희가 수학 문제를 왜 못 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 보통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풀면 나는 어느 부분에 개념이 부족하다, 공부가 아직 덜 됐다, 이런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아. 근데 생각해봐. 수학에는 어차피 별 내용이 없어. 수학은 암기 과목이랑 다르게 내용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왜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걸까? 내가 이거 한 학생의 사례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 이 학생은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이었어. 고2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좀 차근차근 다시 수업을 해달라 라고 나는 요청을 받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 학생을 만나가지고 1학년 내용부터 수업을 시작했어. 당시에 내 수업 방식은 애가 안 하면 안 나갔거든? 애가 해야만 그 다음 진도를 나갔어. 근데 얘가 진짜 공부를 안 해와서 곱셈 공식을 외우게 하는 데만 3주나 걸렸던 기억이 있어. 그런데 어쨌든 이 학생이 쪽지 시험으로 내 앞에서 곱셈 공식을 전부 다 쓰는 걸 내 눈으로 확인을 했어. 그래서 그날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센을 펼쳐서 첫 문제를 봤어. 그때 문제가 조금 이따도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앞쪽에 조건이 어쩌고저쩌고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을 구하여라, 이 문제였어.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푸는 문제인지 다들 예상이 되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야 XY 값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 근데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을 때 그 학생 당연히 못 풀었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지. 너 방금 전에 이거 외웠잖아. 너희도 알다시피 곱셈 공식 하면 뭔지는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곱셈 공식 막 응용이라고 해서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y 이것까지 공식으로 담겨 있는 경우도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당시에 걔도 그냥 그 공식까지도 다 외운 상태였거든. 네가 방금 전에 봤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면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y, 네가 방금 외운 거 그거 써야 할 거고, 그러면 x 플러스 y랑 xy를 앞쪽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어내고 이렇게 해서 풀어내면 되지 않냐 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이 학생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건 쌤이 서울대생이라 천재라 가능한 거다. 나는
곱셈 공식 외웠어도 그거를 써서 이거 문제는 못 푼다. 여기서 어떻게 그거 쓸 생각을 하냐?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너희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알지? 지금 내가 든 사례는 웬만한 고등학생이면은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사례로 일부러 내가 뽑은 거야. 이 학생이 곱셈 공식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걸까? 아니지. 분명히 곱셈 공식은 애초에 그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 앞에서 쪽지 시험을 봐서 다 쓰는 거 확인했다니까? 얘는 곱셈 공식이 뭔지 알아. 심지어 그 모양도 방금 전에 봤어. 근데 이 학생 머릿속에서는 이 문제를 봤을 때 그걸 쓸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나한테 뭐 장난을 치거나 공부하기 싫어서 이런 소리를 꺼내는 걸까? 아니야. 걔는 진심이야. 걔는 진짜로 이거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머리로는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 배워도. 자, 지금 얘기한 게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이유야. 여기서 문제의 난이도의 차이만 있을 뿐 너희는 다 똑같은 이유로 문제를 못 풀고 있다고. 방금 나온 사례에 보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왜 수학 문제를 못 풀게 되는지를 좀 상상해 보자. 이 문제에 실제로는 앞쪽에 조건이 붙어 있을 거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렇게 붙어 있었겠지. 근데 일부러 조건이 뭔지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가 조건을 싹 다 가려놨어.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우리가 뭔가 당연하게 하고 싶은 일 하나가 있어. 이게 무슨 그래프를 그린다, 어떤 값을 구한다, 식을 정리한다 등등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문제들마다 이 첫 번째 조건을 봤을 때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떠오르는 그게 있지. 당시에 요 1번 조건에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아마 얘는 그런 일을 하고 나면 x 플러스 y가 튀어나왔을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도 얘를 보고 나면 뭔가 일을 하게 돼. 그런데 얘는 기억 조건이라고 바뀌었다고 칠까?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봤더니 무슨 일을 해야 돼? 니은 조건으로 바뀌었다고 치자. 기억 니은 조건을 봤더니 그러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네? 라는 걸 하고 났더니 x, y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x 플러스 y제곱 이 조건을 갖다 써서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이 조건을 갖다 써서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게 되겠지. 근데 당시에 이 학생한테는 이 조건을 보고 얘를 쓸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던 거고 너희도 어떤 다른 문제에서 특정 문제 하나가 안 풀린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여기에서 이 조건을 봤을 때 이렇게 가는 일, 아니면 요 조건을 봤을 때 여기로 가는 일, 아니면 이거랑 이거를 보고 났더니 이런 식을 쓸 생각 등등 이런 과정 중에 하나가 내 입장에서는 떠오르지 않는 게 있는 거야. 이게 내가 그 개념을 몰라서 안 떠오르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그 개념도 알고 있고 내용도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던 중간 상황에 내 입장에서는 이게 떴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내 입장에선 당연하진 않은 거야. 이번에는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 문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방금 전에는 일부러 이해하기 좋게 쉬운 난이도로 예시를 들었어. 근데 이 예시는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거 문제를 풀로 풀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이 문제의 전체 풀이가 궁금한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서에 작성을 해주면 요 풀이 영상은 내가 보내줄게. 추론 모듈 학습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지금은 잠깐만 보여주면 이런 식이라는 거야. x는 a보다 큰 데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gx 이걸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이게 수능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나오면 나는 식을 쓰고 싶다.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런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거야. 그걸 하고 나서 가조건을 보자. 가조건을 봤더니 x-a 곱하기 fx가 gx래. 그럼 이걸 보고 나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 그리고 다음 조건인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 이걸 보면 너희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생겨. 얘를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식이 fx에 대한 식, f'x에 대한 식이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지. 자, 실제로 이거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기다란 문제인데 내가 지금 빠르게 얘기하기 위해서 과정은 이런 식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근데 너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이 조건을 보고
떠오르는 게 없는데? 나는 이 조건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건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떠오르지 않는데?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문제를 못 풀게 된다고. 실제로 너희가 4차 함수가 뭔지 알고 유리함수가 뭔지 알고 극대값이 뭔지 알고 있어도 이 상황에선 안 떠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이 문제인 게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을 보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떠오르지 않아서 너희는 수학 문제를 못 풀게 돼. 그러면 너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이 학생한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보고 얘가 떠오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 주겠니? 나는 당시에 이렇게 가르쳤어. 이제 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보이면 무조건 곱셈 공식을 떠올려. 아니면 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나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이런 식이 보이면 곱셈 공식을 떠올려. 이것도 아니면 너는 이제 x와 y의 식이 나오면 곱셈 공식을 쓸 생각을 한 번쯤 해봐.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얘가 반복해서 나올 거거든. 그 도막 하나를 뜯어내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너는 무슨 행동을 해? 라는 그 경로를 강제로 만들어주는 거야.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의 단위, 발상의 단위, 요 어떤 조건, 상황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를 뜯어내서 공부하는 방식을 추론 모듈 공부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문제집을 풀어. 그때 너희가 틀렸거나 아니면 이 문제는 오늘 맞았는데 한 달, 두 달쯤 지나면 못 풀 것 같은데 싶은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결국 요 단위의 생각이 오늘은 떠올랐지만 나중에는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 오늘 떠오른 건 우연일 것 같아. 나는 아직 이게 능숙하지가 않아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안에서 요 조건들을 모으는 거야. 뜯어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조건이 다른 문제에서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말을 만들어 놓으면 반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만들어. 그 말을 익히는 식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거야. 여기서 익힌다는 표현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 이게 어려우면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해도 돼. 내가 외워서 수학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준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외우면 수학을 외우는 건데 진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조건 상황을 뽑아서 익히면 다른 문제들에서 걔네들에 또 반응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너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기출문제집 한 권을 다 익힌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하나,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이나 등등 그런 기출문제집 아무거나 하나 있잖아. 거기에 나오는 조건에 전부 다 반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너는 무조건 수학 2등급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계산 실수 같은 것만 안 나면 무조건 들어가. 자, 여기까지 오면 너는 일단 수학 2등급은 확보했지. 근데 내가 왜 1등급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2등급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여기에 한 가지 능력이 좀 더 추가돼야 돼. 그 능력은 뭐냐면 긴 문제를 잘게 쪼개서 보는 능력이야.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3점짜리를 다 풀 수 있는 애가 있다고 쳐. 근데 3점짜리를 5개를 엮어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이야? 시간만 5배가 걸리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정상이야. 근데 3점짜리를 길게 그냥 5개를 늘려놓기만 해도 애들은 못 푼다니까? 이게 수학 1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야.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갖추면 수능뿐만 아니라 수리논술 같은 난이도 높은 시험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오늘 영상에서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이것까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려면 이번 영상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야. 특히나 이건 어려운 문제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 내가 보여줬던 그 문제 하나, 그리고 수리논술 문제 하나로 내가 설명을 해줄 거거든. 이건 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영상을 전달할게.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서 1등급 올리는 방법까지 보내달라고 신청을 해줘.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수업 영상들 보내줄게. 특히 만약 너희가 수리논술에 대한 생각이 있다? 이거는 반드시 참고를 해야 할 거야. 다음 영상으로는 특정 시험 준비를 빠르게 하는 방법, 빠르게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면 꼭 잊지 말고 구독 눌러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 가자 바로 구독 누르자. 합격하자. 수학 천재네. 해킹해서 실력 올리자. 서울대 수업 졸업, 과학고 수업 졸업, 올림피아드 금상 공부 스킬 다 알려줄게.